2025년 5월 24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가 두둥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막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들의 신경 안정제가 되어주는 경제방송이 저는 돈다방 미쓰리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욕 증시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요즘에 이벤트를 통해서 관리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합니다. 껌딱지를 붙여놔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든 지랄 발광을 하던 종목이든 하여튼 제 그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는데 요즘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넥스트레이드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인가를 계속 주목하다 보니 밤 8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체력전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제가 좀 뉴욕 증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방송 업로드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일요일 방송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 밑에 보시면 뭐 몇 월 며칠 월요일부터 며칠 금요일까지 증시 그리기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놔요. 증시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을 쭉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다음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제 생각을 첨부하죠. 다행스러운 건 그들의 생각보다는 미쓰리의 생각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주 그림을 쫙 그려놓고 뭐 전문용어로 왁구를 딱 잡아놓고 있다 보니 그리고 그 왁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주중에 이 얘기를 하면 또 반복된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은 패스해? 라고 제가 살짝 좀 여유를 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나는 일요일 방송만 들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미쓰리의 어떤 플랜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약간 제가 좀 체력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가 되면은요.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 수 있는 구간도 올 수 있고요. 흥분할 수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재료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보니 그때는 또 정말 필요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고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고 계실 때 여러분들한테 토닥토닥 해드리는 시간을 필요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이라도 아니면 실시간이라도 제가 더 내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죠. 저는 약간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 연말은 12월 31일이지만 저에게 2025년 연말은 9월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너는 뭐하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음 해 증시 전망으로 돌입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한 주 남아 있지만 이미 저는 이제 정신은 6월 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제 5월 한 달을 정리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건 이거죠. 어떤 증권사가 5월달 코스피 예상 밴드 하단을 2200으로 잡았던 증권사가 있었죠. 그게 제가 미쳤구나. 뭐 대한민국 망하라는 건가? 라고 제가 비아냥거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월 한 달 이렇게 보내시면서 결국 미쓰리 예상대로 그냥 대한민국 코스피는 2500포인트가 적당한 거고 까꿍 하면서 2600포인트를 살짝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올리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수는 잡아놓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미쓰리, 근데 왜 내 종목은 껌딱지야?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수를 잡아놓은 건 맞지만 종목별로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지수는 잡아놓고 나머지 개별 종목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별 장세의 특징은 마치 파도 타기처럼 이렇게 흐름이 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랐다가 그 오르는 가운데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세력들은 뭐 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세력들은 개인들의 진을 뺍니다.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신 저는 제 관심 종목에 들어간 모든 종목은 한 녀석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봅니다. 어쩌면 제가 증권 바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남고 제 평생의 직업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제가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찍힌 종목은 절대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제 해드리지 못했던 5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5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후다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쓰리 싫어. 네가 똑같은 얘기 되풀이해도 나 너 매일 방송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신다면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 하냐면 알잖아요. 제가 하는 멘트가 뻔하거든요. 저는 고의적으로 뻔한 멘트를 씀으로써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즉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말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생각을 딱딱딱딱 머릿속에 박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지루한데 그죠? 재미없는 경제 이야기를 월요일 날 했던 얘기를 수요일 날 또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조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22일 목요일은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5% 하락. 죄송합니다. 1.35포인트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포인트로는 1.35포인트 하락. S&P 500은 0.04% 하락. 나스닥은 0.28% 상승입니다. 목요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우선 여러분들이 목요일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해서 22만 7천 건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지표도 그러니까 미쓰리는 모든 미국의 경제지표를 다 미친년처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제지표를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어떤 그 가속도 뭐 어떤 그 힘 아니면 속도 이런 것까지 제가 계속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2만 7천 건. 넌 아직 이슈가 될 만한 경제지표는 아닌 것 같군. 예, 대신 체크는 합니다. 자, 4월달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0.5% 감소했는데 여기서 포인트.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더니요. 4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붙이냐면 고금리 영향으로 2개월째 위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이러면서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미국 국민들은 가장 높은 금리 수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9월달, 11월달, 12월달 50bp, 25bp, 25bp 이렇게 1% 하락시켰지만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국민들은 금리 높아 힘들어 죽겠어 라고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초저금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연준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계속 트럼프의 관세 전쟁만 보다 보니까 자꾸 금리 인하를 주춤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인가요? 1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꿀렁꿀렁 할 때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다. 라는 개소를 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똥줄 타서 하반기에 무려 매번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75bp씩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도
BP 인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 너무 빠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지표가 훼손되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은 갑자기 올라가는 그 금리 인상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은요. 차가운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고 불을 지피는 되게 잔인한 얘기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이씨 내 다리가 익었네? 이렇게 인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그 흑폭풍이 지금까지 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5% 줄어들었고 2달 연속 위축세인 이유는 고금리 영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5월달 서비스 PMI 지표 52.3 2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5월달 제조업 PMI 지표 4월달 50.2 경계선에서 간당 했는데 이번 5월달은 52.3으로 상승해서 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비스 PMI 지표는 워낙 50 이상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지표였고요. 자, 이날도 지금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5월달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 그렇게 중요하게 각인되지 않았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뭐 그냥 아직까지는 문제를 일으킬 녀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트럼프의 감세 정책, 이 감세 정책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감세 정책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 2017년 도입됐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최종 확정되면 연방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그런데 5월 22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다. 왜? 그랬더니 미국 공화당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저를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불확실성 해소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디스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정적자 증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하는데 그게 하원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되면 연방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불확실성 해소라고 뉴욕 증시의 혼조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뉴욕 증시 잘 버티고 있다. 뭐 때문에 혼조세고 나발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2600포인트 다시 코스피 반납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또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툭 던졌어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너무 세게 해서 증시가 막 급락하고 사이드카 막 발동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쫄고 이러면서 중국 시진핑이랑 통화했다라는 개소리 나불거리고 또 뭐 인도, 일본, 한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는 등 이렇게 뭔가 협상을 안정시키는 트럼프의 액션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트럼프는 조만간 또 또라이 같은 짓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또라이 같은 짓은 바로 5월 23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자, 5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S&P 500이 0.67%, 나스닥이 1.00% 하락했고요. 모두 급락이라고 하지만 급락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유럽연합에게 관세 50%를 부과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가만히 못 있는다고요. 자, 우선 트럼프의 또라이 짓을 보기 전에 연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의견을 낸
연방은행 총재는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요. 지난 4월 2일에는 연말쯤 2025년 12월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인하 시점이 향후 한 10에서 16개월 정도 뒤로 밀릴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미국 지금 정신줄 놓고 있다니까요. 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기업들은 투입 비용과 산출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왜?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7월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77.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 여러분 7월달 FOMC 회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월 17일부터 6월 18일 6월달 FOMC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금리 동결 확률이 77%가 넘는다. 그 얘기는 6월달 금리 동결 확률은 지금 거의 100%란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의 또라이 짓을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볼 텐데요. 자,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계정에 나는 2025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자들에게 6월 1일까지 지금 9일 남았는데 9일 안에 합의를 기대해 봐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안 될 거다. 6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줬는데 지금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합의가 되겠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럽연합 혼쭐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은요, 뭔가 또 한쪽에서 막 두들겨 패면 또 한쪽에서는 에이, 잘하고 있어. 이걸 또 얘기해줘야죠. 트럼프는 우리 유럽연합한테 50%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막 시장을 자극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어. 90일 유예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협상국은 중국이죠. 중국과의 관세를 90일 유예했는데 중국과 다시 대면 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뭔가 살짝 안도감을 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진짜 중요한 걸 뭔지를 외면한 상태, 뭔지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상태에서 마치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질 것처럼 지금 시장을 농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됐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여러분 흥분 금지입니다. 왜? 완전히 타결시킨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둔 거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을 왜 두었느냐? 지금 기간이 연말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열심히 재고를 쌓아두는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90일 동안 유예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조만간 또 또라이 짓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으로도 90일이든 얼마든 협상을 유예시키면 중국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중국은 오케이 했겠죠. 그러나 이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요. 트럼프는 또라이 짓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무역 협상은요.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실패했어요.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 뭔가 흐지부지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2기 때는 더 세게 질렀다가 증시가 꼬꾸라지니까 지도 움찔해서 지금 뭔가 수습하는 과정인데 나름대로 자기가 꺾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했다. 진짜 했어? 에이, 유예 기간을 뒀어. 중국이랑. 왜? 미국 기업들 재고들 준비해야 되거든. 그리고 트럼프는 무릎을 꿇지 않는 유럽을 대상으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작하면 또 이제 궁뎅이를 들썩들썩 합니다. 제가 2600포인트 코스피가 넘어가도 다시 2600포인트 반납할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종가 얼마였습니까? 2600 회복 못했어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해서 막 올라간다라고 해도 저는 노상 여러분들 흥분 금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마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만 되면 모든 게 다 천국처럼 변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지만 실질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미쓰리 머릿속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경제 지표의 방향성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전히 흥분 금지입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내일 방송에서 또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5월의 마지막 주 5월 26일부터 꽉 채운 5월 30일 금요일까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 그림이 예쁜 그림이 될지 인물화가 될지 풍경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에 좋아요가 되게 안 올라옵니다. 예, 아시죠? 매매도 하고 방송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인간인지라 더 재미있는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를 할 땐 수익이 나든가 아니면 방송을 하면은 뭐 좋아요가 많이 올라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제가 궁뎅이가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예,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